하버드 로스쿨 교수 마크 램지어의 논문이 일부 공개가 되며 전 세계에서는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로 징집된 게 아니라 조선인들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대가를 받고 행한 자발적인 성매매다라는 내용인데요. 북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다큐멘터리와 비판의 내용을 실은 인터뷰를 연이어 보도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맨발에 임신한 상태로 산비탈에 힘겹게 등을 기대고 있는 사진 많이들 보셨죠? 1944년 연합군이 촬영한 이 사진은 1984년 공개되면서 위안부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은 북한의 박영심 할머니입니다. 이를 방영한 사진 속의 진상을 파헤치며 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사진 속의 인물이 박영심 할머니임을 확인하고 그녀의 증언에 따라 일본군의 만행을 추적, 조명합니다. 사진이 공개됐을 당시에는 개개인의 이야기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박영심 할머니의 존재와 생사가 확인된 건 2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2000년 5월 일본의 한 민간단체가 북한의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 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에 사진 속 장소에서 근무하던 옛 일본군 병사 한 명이 임신한 여성을 박영심 할머니라고 증언했다며 확인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종전 이후 고향인 남포로 돌아와서 그때 당시의 일을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위원회 관계자들은 할머니의 증언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함께 바다로 갔다고 합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바다 구경 언제 처음 하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게 아마 내가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서 싱가포르 거쳐 만마로 갈 때야. 그때 배로 갔으니까 그때 바다 처음 봤어. 하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 사진을 건네자 할머니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위원회 관계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사진 속의 인물이 맞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자신의 과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박 할머니가 증언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은 일본 정부의 일관된 부정 때문이었습니다. 남한에서 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시작된 이후 전 세계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장에서 돈벌이를 한 매음녀다라고 말하며 이는 정부와 군부에서 한 행동이 아니라 민간업자 측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다라고 말하며 납치와 강제동원을 부정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2006년 사망하기 전까지 일본을 고발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성노예제를 재판하는 도쿄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중국 난징의 일본군 위안소 건물에 있던 자신의 방을 찾아가서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방송이 나온 후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에서는 마크 램지어 교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 어떤 궤변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가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실장과의 대담을 실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실장은 과거의 죄악을 덮어버리려는 일본 반동들의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망동을 극구 비호 두둔하다 못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자발적인 매춘부로 모독하고 비하한 자가 학자의 탈을 썼다 라고 말했습니다. 4일 우리민족끼리에서는 역사는 잉크로 쓰는 책이 아니다 라는 영상을 보도했는데요. 마크 램지어의 그동안의 친일적 행위를 이야기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 논문을 규탄하는 남한 사람들의 시위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심 할머니가 일본군에 끌려갔을 당시의 나이는 지금의 저와 비슷한데요. 46분 정도 길이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굉장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동시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제대로 된 사죄나 배상도 없이 역사적 만행을 왜곡하는 일본과 램지어 교수에게 갖는 분노. 이는 남북한의 공통된 감정인 듯하네요.